P분의 Q인가요? 알파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P 곱하기 an 빼기 알파라고 썼습니다. 그럼 쌤이 구하는 건 an보다 1 큰 숫자의 수열을 구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거기다 n 플러스 1을 대입한 n 플러스 1번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하는 녀석은 an보다 1 큰 녀석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 수열의 초항은 누구죠? 초항은 2가 초항인가요? 1 대입한 게 초항이니까요. 공비의 값은 누구죠? 공비의 값 2가 공비인가요? 따라서 an보다 1 큰 수열은 초항의 값 2가 되고 공비의 값 2가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an 값은 2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그걸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4의 n승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1이면 분자가 큰 거야? 분모가 큰 거야? n한테 엄청 큰 숫자를 대입할 건데 분자가 큰 거예요? 분모가 큰 거예요? 네, 분모가 큰 거네요. 이거는 바꿔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에 건 2분의 1의 n승이고 뒤에 건 4분의 1의 n승이죠? 근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는 것들을 여러 번 곱하면 항상 빵이 되기 때문에 공비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 있으면 앞에 것도 뒤에 것도 다 빵입니다. 극한값이 빵인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물은 게 몇 번이죠? 몇 쪽으로 가요, 이제? 31쪽이라고 하셨습니다. 30쪽에. 네, 30쪽에 8번으로 갔습니다. 30쪽에 8번은 이거는 함수의 극한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걸 써먹으라는 얘기거든? 자, 지금 문제 요구한 거는 첫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는 주어진 식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an 플러스 bn분의 an-3bn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an 빼기 bn이라고 생겨먹은 녀석의 극한값이 5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려면은 5를 대입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생긴 게 있어야지만 돼. 네모가 있어야지만 5를 대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려는 작업은 분자하고 분모의 값에 an 빼기 bn 값이 있다면 나는 5를 대입할 수 있거든. 그런데 an 값이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n 값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an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야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서 개수를 비교해서 난 극한값 구할 수 있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값은 최고차항 개수를 비교해서 극한값을 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an이 등장했으면 좋겠어. 그럼 bn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거든. bn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분자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bn이기 때문에 여기다 3배 해주면 마이너스 3bn의 값은 여기서 완성되는 것 같아. 여기는 플러스 bn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만 앞에 곱해주면은 플러스 bn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3an이고 여기는 an이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여기는 2an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an이야. 그럼 플러스 3an 있어야 돼?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럼 대입해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an 빼기 bn의 값은 5라면서요.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3an 분의 또 5를 대입했더니 15 마이너스 2an이기 때문에 an이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최고차항 개수를 비교했더니 3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이게 함수의 칸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고요. 이제 또 다른 풀이도 알고 있어야 돼. 또 다른 풀이. 수림이 지금 이렇게 풀었나요? 네. 이렇게 풀었어? 네. 자, 두 번째 풀이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빼기 bn의 값은 5라면서요.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고 생겨먹은 녀석은 무한대라면서요. 근데 무한대분의 5가 뭔데? 무한대분의 숫자가 뭐죠? 네, 무한대분의 숫자의 값은 분모가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에 5를 무한대로 나눠주면 빵이 될 건데요.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등호를 사용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분자, 분모가 모두 숫자로 갔을 때에만, 분자도 숫자로 가고 분모도 숫자로 갔을 때에만 리미트 2개짜리의 극한을
리미트 하나짜리의 극한으로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배우고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또 배우거든.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등호는 원래는 둘 다 숫자로 갔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대학 교육 과정에서는 무한대분의 숫자만큼은 리미트 2개 나누기를 리미트 하나에 나누기로 쓸 수 있다고 허용해 주거든.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 밖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모의고사의 해설제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해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사용하라는 얘기지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an의 값은 1이고요. an분의 bn의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뭘 알고 있냐면 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밝힌 사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bn의 극한값이 1이라는 걸 밝힌 거네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지금 쓴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암산할 수 있어가지고 빨간색까지 구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딱 보면 알거든. 무한대로 가고 숫자로 가니까 나누기 하면 1-an분의 bn이네. 무한대면 숫자는 빵이네. 그러니까 an분의 bn은 1이구나. 이렇게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식의 값만 이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준식은 2an 플러스 bn분의 an-3bn의 값을 분자분모를 똑같이 an으로 나누게 할 생각입니다. an으로 나누게 했더니 2 플러스 an분의 bn 분자의 값은 1-3 곱하기 an분의 bn인데 an분의 bn의 극한값 1이기 때문에 1만 대입하려고요. 1만 대입했더니 3분의 1-3이어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극한값인가요?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 몇 번인가요? 14번이요. 근데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 하나만 합시다. 필기하지 마.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수업 시간에 이해하는 데 시간을 쏟아 노력을 기울이세요. 쓰면은 집중력이 분산돼.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으세요. 13번이라고요? 14. 14번 전에 있으면 말씀하세요. 14번으로 갔습니다. 14번 문제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진입 판정의 문제라고 부르고요. 진입 판정의 문제는 옳고 그름을 고르는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지금 최근에 수능에서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an의 극한값이 무한대고 bn의 극한값이 무한대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어. 근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게 되면 앞에 게 컸을 때는 무한대가 되고 뒤에 게 컸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앞뒤가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된 숫자면은 상수값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값이 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무한대하고 빵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 두 개 곱하라고 하거든? 무한대 곱하기 빵을 하라고 하는데 무한대 곱하기 빵의 값은 앞에 무한대가 무지막지하게 크면 무한대가 나오고요. 빵이라고 하는 새끼 엄청 작으면 빵이 나오고요. 비슷비슷한 숫자, 예를 들어서 앞에 건 1억, 뒤에 건 1억분의 1. 그러면 약분해서 상수가 나올 수도 있죠? 뭐가 나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빵이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 알파로 가는 게 있고 0으로 가는 게 있다고 하는데 bn값도 알파로 간다고 결정 지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네.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르면 둘 다 수렴한 녀석의 값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리미트 2개짜리 리미트 하나짜리를 쓸 수 있거든. 셈이 두 녀석의 값 같은 경우에는 빼기를 통해서 이걸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고 하는 거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빼기 bn의 값은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리미트를 하나만 쓰고 뺄 수 있습니다. 그 빼준 녀석의 값이 bn이죠. 그래서 알파 빼기 빵이기 때문에 bn의 극한값은 알파가 되겠네요. 세 번째 건 참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리미트 2개짜리 하나짜리 쓰거나 리미트 하나짜리 2개짜리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인가요? 17번이랑 18번이요. 17번, 18번. 다른 분들은요? 19번. 19번. 자, 17번으로 갔습니다. 자, 17번은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3x-4y는 빵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중심이
3의 n승이 x좌표라고? 근데 접하고 있는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원의 둘레를 구하는 게 목적이구만. 원의 둘레만 구해서 분자에다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반지름이 필요한 건가? 예. 반지름은 r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길이도 r인가요? 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중심점 좌표의 값을 먼저 잡아야 되겠다. CN의 중심점 좌표를 잡겠습니다. 중심점 좌표 누구죠? 3의 n승. 근데 우린 중심점 좌표에서 직선까지 있는 거리의 값이 r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할 줄 알면 되는 것 같아요. 3x-4y는 빵이라고 하는 직선과 점의 좌표 3의 n승, r이라는 점 사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이라 놓고 먼저 풀려고 하는 중이거든? x앞의 거 제곱 플러스 y앞의 거 제곱에서 더했더니 루트 25. 루트 25니까 분모의 값은 5입니다. 분자의 값은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입했습니다. 그런데 5배 해준 다음에 2항만 대충 해주면 되겠구만. 아 근데 문제가 좀 생겼다. 절대값을 풀어야지만 다 문제 풀기가 쉬운데 절대값을 못 풀겠어요. 그래서 확인 들어갔습니다. 어떤 확인을 하고 있냐면 직선이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3x-4y는 빵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점을 하나만 찍으려고요. 5,1이라는 점은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나? 아니 이 직선이 있는 점은 5 대입하면은 12분의 3인가? 4분의 15구나. 5 대입하면 4분의 15인데 4분의 15보다 작으니까 아래 있는 거 확실하네요. 근데 5,1을 가지고 거리 잴 때 분자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분자가 양수야? 네. 절대값 없어도 되는 거네. 직선 아래에 있는 점이면은 절대값을 계산할 때 항상 양수여서 절대값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숫자로 해봐가지고 절대값을 해결하려고요. 그럼 절대값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5를 곱한 다음에 4를 이항했더니 9월. 그래서 아래 9월의 값이 3의 n 플러스 1승이고 아래 값은 3의 네, 양변을 3의 제곱으로 나누겠으니까요. 그럼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둘레 길이의 값이면 2파이r로 계산한 거잖아. 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3의 n-1승의 값이 둘레 길이 ln인가요? 네. 그것만 대입하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파이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2의 n승분의 2파이 곱하기 3의 n-1승이에요? 네. 근데 파이는 어차피 약분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우린 미시 큰 숫자의 개수를 비교할 거거든. 네. 미시 큰 숫자면 3의 n승의 개수를 비교했으면 좋겠는데 분모의 3의 n승 앞에 있는 숫자는 1. 근데 분자는 3의 n승 앞에 있는 숫자가 누구지? 3분의 2. 네, 3의 n승 앞에 있는 숫자는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3분의 2입니다. 그럼 틀릴만한 이유는 요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절대값밖에? 절대값을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네. 지금 설명한 거 수림이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오, 풀어서 맞았어요? 오래 걸렸다니까요.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훌륭합니다. 너는 왜 틀렸을까요? 정신이어서. 네.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은 무리함수하고 직선이 있는데 둘이 만나 생기는 교점이 있나 봐. 네. 점화식이 있습니다. 근데 초항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거든? 첫 번장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지금 첫 번장인가 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함수한테 대입한 함수값이 그게 두 번장의 모양인데? 예.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두 번째 항인데 두 번장의 값은 이 함수한테 a1을 대입해서 구하겠다고? 예. 하지만 세 번장의 값은 또 그 함수한테 두 번장을 대입해서 구하겠다며.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a2라면 여기도 a2인가요? y는 x니까? 네. 근데 a2를 대입한 게 a3라고? 네. 여기 a3겠네? 근데 a3랑 똑같은 값을 또 대입해야 되잖아. a3랑 똑같은 값을 또 대입한 녀석의 값이 a4예요? 예.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함수값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그럼 향해 가는 값은 이 점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 문제 요구하는 거는 이거의 극한값은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함수의 교점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왜 지금 지그재그로 가가지고 결국은 교점 x좌표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점은 x좌표하고 y좌표가 똑같을까요? 똑같았어. 그렇잖아요. 네, y는 x 위에 있으니까요. 지그재그로 가가지고 결국은 종국에는 극한값이 교점의 좌표가 될 건데 교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개를 갖다 놓겠습니다. 갖다 놓고 풀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니까 교점 x좌표 누구 있는 거야? 마이너스 1번 2. 하지만 마이너스 1은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 점은 교점 좌표 양수니까. 그럼 결국 답은 2가 되겠네요? 예. 이게 첫 번째 풀이. 점화식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이게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지난 시간에 설명하는 문제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an의 극한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an 플러스의 극한값은 누구라고 했죠? 자,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고요. n번장, n 플러스 1번장 나중에 저 멀리 무한대번장도 있고 그 바로 뒤에 무한대번장보다 한 칸 더 뒤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알파로 간다면은 이 값이 베타로 가면 우리는 진동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무조건 다 모든 값이 다 알파여야지만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한대번째께 알파면 바로 뒤에 있는 항도 알파로 수렴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 정리를 사용해서 우리는 양변에 리미트를 달아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의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an 플러스 2가 되고 앞에 거는 알파, 뒤에 거는 루트 알파 플러스 2예요? 네. 그게 어차피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알파의 값이 2라고요? 예.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19번으로 갔습니다. 19번은 함수 fnx라는 함수의 값은 n값에 따라서 사인한테도 n을 집어넣은 모양이야. 근데 gx의 값은 1-x라는 직선입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될 거는 사인의 그림을 먼저 그렸으면 좋겠는데 직선이야 그리기 쉬우니까 좀 그리기 까다로운 사인부터 그리겠습니다. 사인은 x 앞에 있는 개수로 원래 주기 2파이를 나누게 한 녀석의 값이 새로운 주기인 거죠. x 앞에 있는 개수가 n파이입니다. 이 함수의 주기는 n분의 2가 되는 주기 함수입니다. 그럼 주기의 값은 n분의 2가 되는데 n값 1이면 n값 1이면 그림이 주기가 1이라고? 근데 최대값도 1이잖아. 예. 내가 잘 그릴 수 있을까? 최대값도 1이고 주기가 1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냐? 주기가 2군요? 그냥 선생님 너 미쳤어요. 주기 2예요. 말해주지 그랬어요. 네, n값한테 1 대입하면 주기 2죠? 주기가 2여서 간격을 맞춰서 나 잘 그리고 싶거든? 그럼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건가? n값 1이면? 이 그림을 계속 그릴 거죠. 내가 이걸 계속 잘 그릴 수 있어, 내가 이거를? 아이씨, 한 번에 그렸어야 되는데. 요것만 그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녀석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다고요? 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으면 x절편은 1, y절편도 1이라고? 네. 그럼 이 점하고 이 점 지나야 되는 거죠. 예. 교점이 몇 개야?
그럼 내가 지금 구한 거는 n값 1이었을 때 교점의 개수는 3개라고요? 자, n값이 2가 된다면 주기의 값은 1인가요? 예. 주기가 1이면은 그림이 더 꼬불꼬불해지겠네. 한 번에 그려야 되겠다. 한 번에 성공하자. 한 번에 성공하자. 망했다. 다시 그리기 싫어. 자, 얘가 한 주기 1입니다. 이런 그림인가요? 네. 그때 빨간색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고 싶습니다. 몇 개야? 5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 예. n값이 3으로 바뀌었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n값이 3으로 바뀌면 주기의 값은? 그럼 3분의 2만큼 해서 사인의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3분의 2면 한 여기쯤이려나? 3분의 2, 3분의 4, 2? 네. 그림을 3개 그려야 되죠. 성공하자, 성공하자. 이 정도 훌륭해. 자, 이런 그림을 0부터 2까지 해서 3번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점의 개수를 확인한다고요? 아이씨, 안 연결되네. 자, 교점의 개수 확인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여기 2개 더 있어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느낌은 뭐란 얘기야? AN 플러스 2다. 근데 나 필요한 녀석의 값은 A, EN 플러스 1값이 필요합니다. n값한테 EN 플러스 1을 대입했습니다. 4N 플러스 3. 그때 분자에다 4n 플러스 3을 대입하면 최고참 개수만 비교해서 극한값이 4N.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저 21번이요. 21번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요? 22, 23. 22, 23, 24. 24. 자, 21번으로 왔습니다. 21번은 쌤도 어려워. 다른 문제들은 딱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세워지는데 21번 딱 보고 계획이 한눈에 안 세워져서 세세하게 잘 읽고 나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n제곱 곱하기 a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n제곱 bn에 대해서 극한값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n, bn만 있는 게 아니라 n제곱도 있으니까 그거를 가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가는 an 더하기 bn이라고 하는 수열에 이 수열에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인가요? 네. 그럼 이걸 지금 선생님이 가 자체를 SN 수열의 합으로 SN이라고 한다면 그럼 선생님이 지금 SN 빼기 SN-1이 누군 줄 알아요? AN 플러스 A. 네. 이 수열의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해서 이 수열의 첫 번장에서 n-1번장까지 합을 빼면은 다 지워지고 첫 번장부터 n-1번장까지는 지워지고 n번장이 남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두 번장부터 성립한다고요? 네. SN 빼기 SN-1은 일반항이 나오는데 그건 두 번째 2부터 대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을 갖다 대입하면 S빵이 되는데 1 대입한 S빵, 수열은 S빵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SN의 값은 요게 SN이라네. 네. SN의 값은 n 플러스 1분의 1인데 SN-1은 n값 대신 n-1 대입하라고요? n값, 네, n분의 1이네요. 이게 AN 플러스 BN이라고? 예. 통분하겠습니다. 통분했더니 분모의 값은 n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네, 분자는 n에서 n 플러스 1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런데 n제곱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너희들 왜 쓸데없이 n제곱을 가지고 있니? 그럼 너도 가지고 있어.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럼 양변에 리미트만 달아주면 이건 극한값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하고 이거의 극한값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네. 근데 얘는 1하면서요. 이건 마이너스 2.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은 수열 AN이라고 하는 수에 대해서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있고 최고 참계수 양수인 포물선이 있고요. 아래로 블록입니다. X축과 만납니다. 근데 두 점에서 만날지 한 점에서 만날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 포물선도 똑같이 최고 참계수와 똑같은데? 근데 대칭축이 다르구만. 얘는 대칭축이 누구예요? 얘는 대칭축이. 그럼 대칭축이 얘가 더 오른쪽에 있는 건가? 네. 얘가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고 얘가 대칭축이 살짝 아주 조금 2분의 1만큼 왼쪽에 있네요. 근데 Y축과 만나는 점은 똑같다고? 그럼 포물선이 두 개 있는데 얘는 X축과 만나는데 얘는 X축과 안 만나? 예. 에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네. X축과 만나면 판별식의 연고다. 나왔습니다. X축과 안 만나면 판별식 연구 좋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하려고요. 판별식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판별식 값이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n은 0보다 크나요?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판별식 값이 0보다 작고요. 그러면 an 값의 범위를 구하고 있습니다. an의 값의 범위는 0보다 4분의 얘보다 작고 2항 했더니 4분의 n제곱보다 커요? 네. 근데 n제곱으로 나누기 하시라고요? n제곱으로 나누기 했더니 자, 여기다 리미트를 달아주게 되면 리미트를 달아주면 등호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앞에 건 극한값 4분의 1 뒤에 것도 개수비겠더니 극한값이 4분의 1 그럼 낑겨져 있는 녀석의 극한값도 이게 샌드위치 부동식이죠? 자, 23번으로 갔습니다. 기존은 숙제를 하고 주무셨나요? 안 하고 주무셨나요? 못했습니다. 미쳤어요, 너는. 죄송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고 연습해서 네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연습을 안 했어요. 왜요? 자느라 못했습니다. 어제 할 수 있었잖아요. 어제는 여친하고 데이트하셨어요. 네. 네. 여친 전화번호 줘. 욕 좀 하게 쌤이. 야, 이 쌍! 그건 너 때문에 우리 기조가 대학을 못 가게 생겼잖아. 헤어져! 전화번호 1, 2, 3, 4, 5, 6, 7, 8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조야, 네. 좀만 정신 차리면 졸라 잘할 수 있어. 아, 진짜 이거 다 끝내보겠습니다. 네, 내가 널 끝내버릴 것 같아요. 자, AN이라고 하는 수열인 극한으로 표현된 게 지금 AK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K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R의 값 1이면 누구라고요? 아니, 1. R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누구라고요? 진동 R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있으면 0, 수렴,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의 값 1보다 컸을 때는 발스.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K분의 6이라는 녀석의 값이 K분의 6의 값이 1인지 K분의 6의 값이 마이너스 1인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는지 공간이 모자라네. K분의 6의 값이 절대값. 절대값을 쓸 걸 그랬을까? 절대값은 더 편하지 않습니까? 네, 더 편한데 못 알아먹을까봐. 자, 이렇게 범위를 쪼개서 풀어야 되겠네요. 네. 첫 번째가 K가 6이었을 때 네. 그러면 괄호 속에 있는 건 1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극한값이 누군데요? 이분이 네,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라고요? 네. 두 번째, K는 마이너스 6일 수가 없네? 네. 그럼 두 번째 건 할 필요가 없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K의 값 6보다 컸을 때 네. K의 값이 뭐 이건 할 필요 없지. 네. 마이너스 K가 K의 값이 6보다 그냥 컸을 때 네. K가 6보다 컸을 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빵이에요? 네. 그럼 1분의 빵이니까 빵입니다. 마지막 건 이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K가 6보다 작을 때? 네. K가 6보다 작을 때는 이때는 발산한다고? 네. 발산하는 녀석의 값은 무한대로 가면은 개수 비교예요? 네. 그럼 K분의 6의 n승 앞에 있는 개수를 비교할 건데 K분의 6. 네, 1승의 값을 따로 쓰면 K분의 6의 값이 개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분의 6. 그런데 K를 곱하라고? 네. K를 곱하게 되면은 A 4. 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여기다 K를 곱하면 6이죠.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무조건 6이란 얘기야? 그렇죠. 첫 번째도 6, 두 번째도 6, 6, 6. 6. 여섯 번째의 값은 2분의 1인데 3. 아, 네. 6을 곱해주라고? 네, K가 3. 6이니까? 그래서 3. 하지만 일곱 번째부터는 빵이 등장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네. 이것만 더. 다 더했더니 33.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자고 했던 게 24번입니다. 24번이 풀어야 될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조금 어렵죠, 지금? 4의 n승이라고 하는 값이 x의 값이라고 합니다. 4의 n승이라는 녀석과 4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하는 세로선이 두 개 있습니다. 그때 점의 좌표가 pn이라는 점이랑 p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둘 다 무리함수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럼 pn이라는 점의 좌표는 4의 n승을 대입해서 루트를 씌웠더니 네. p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4의 플러스 4의 n 플러스 1승을 대입해서 루트를 씌웠더니 문제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그렇죠. 둘 사이의 길이를 l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길이의 값으로서 ln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루트 네. 이건 4 곱하기 4의 n승 네. 이건 4의 n승 네. xk 뺐더니 3 곱하기 4의 얘는 2 곱하기 2n승 그냥 2n승 그냥 2의 n승. 그 뺀 값들을 제곱해서 더해야 되죠? 네.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네. 이 값을 좀 정리를 하긴 합시다. 정리했더니 9 곱하기 16의 4의 ln 플러스 1의 값은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4의 n 플러스 1승? 네. 이걸 대입해 제곱까지 하라고? 제곱하면 루트는 없으면 되잖아.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부모는 ln을 제곱하세요. 16의 플러스 4의 분자의 값 ln 플러스 1 값을 제곱해서 대입하세요. 곱하기 16의 플러스 1.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네. 비교하고 싶고 4 곱하기 4. 이제 미시 큰 녀석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죠? 16의 16의 n승 앞에 있는 개수를 비교했습니다. 네. 16인.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네. 이제 개념센 수학 풀었으니까 다음 시간 숙제로 문제입센 수학만 딱 풀고 나잖아? 그럼 이 챕터는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만 지나면 까먹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까먹을 챕터는 아니야. 문제는 다음 챕터 문제입니다. 급수죠. 네. 지금 다음 시간 숙제는 뭐라? 다음 시간 숙제는 샘플. 문제입센 수학에는 함수의 극한만 내드리려고요. 네. 문제입센 수학의 함수의 극한만 풀으시고 아직 급수라고 하는 건 숙제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너무 어려워서 좀 더 자세히 수업해 보려고. 자, 숙제량은 아주 많이 내주는 건 생략하지 않겠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개념센 수학에서 급수가 몇 쪽부터 몇 쪽까지인지 봐주세요. 그 36페이지부터 36부터 61까지 61페이지까지 36부터 61까지. 수림아, 너 화목에 다른 학원 스케줄이 있어? 다음 주에 오세요. 1월 달부터 1월 6일 가기 전까지. 1월 2일에. 아, 1월 2일에 가? 아, 상관없겠다. 우리 1월 달부터 시합이 바뀝니다. 네.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화목으로. 막 화수목 화목 5시에서 8시. 화목만 가는 거예요? 화목은 5시부터 6시? 5시부터 8시? 토일은, 아니다. 수요일, 금요일도 오지. 수요일, 금요일은 낮에. 화수목금 화, 수, 목, 금, 토. 화수목금 토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아니지. 내가 토요일날 얘기 안 했으냐? 시간표? 좀 네. 이따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까먹었어요. 저희 그냥 수요일에 합인데 무한대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뭔가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개념 나가서 이런 거죠? 일단 싫을 거야. 되게 귀찮나 보네요. 일단 싫은 챕터예요. 난 이 챕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미적분 전체 중에. 근데 배우는 애들은 이건 어차피 틀릴북 잡고 다음에 공식만 하는 게 어렵대, 애들은. 이건 보통 틀릴북 잡더라고. 자, 급수 설명합니다. 급수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드릴게요.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ak라고 쓴다면 네. 이 녀석은 A에다 A. 첫 번장부터 시작해서 n번장까지 합이죠. 그렇죠. 네. 이런 수열을 우리는 유한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하죠. 네. N이랑 합이. 이건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입니다. 네. 이거를 원래는 유한급수라고 표현합니다. 끝이 있는 수열의 합. 알게 모르게 저걸 써왔던 거네요. 근데 n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한다면 첫 번장 더하기 두 번장 더하기 세 번장 더하기 n번장 더하기 n 플러스 1번장 더하기 플러스 끝이 없어. 끝이. 죽는 날까지 계속 더해야 돼. 네. 너희가 죽는 날까지 더하고 너희 새끼들도 또 더하고 손주들도 더하고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더하는 거. 이게 무한급수입니다.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이 우리는 부분합이라고도 얘기해. 부분만 더하는 거. 일부분만 더했으니까. 저 전체 합 그럼. 그런데 극한은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n번장, 저 뒤에 무한대번장 있죠. 네. 물론 무한대번장은 그 끝을 알 수가 없는데 무한대번장을 선생님이 지칭했습니다. 네. 무한대번째 수학적으로 이런 표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n이 무한대로. 이게 수열의 극한인 거죠. 네. 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는 n번장의 생김새를 식을 보고서 그걸 가지고 n번장을 무한대번장을 추정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값들을 구하는 게 이 앞챕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고자 하냐면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 값을 구한 다음에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이 전체를 싹 더한 녀석의 값은 이건 수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표기입니다. 그럼 저것도 리밋 아닌가? 좀 아니에요. 이것도 수학적으로 표기는 허용되는 표기 아닙니다. 왜냐면 무한대번장은 끝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n번장까지 합을 가지고 무한대번장까지 합의 값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급수입니다. 저거까지를 이용해서 추정하는. 그럼 이것도 표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이 녀석의 표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이라고 표기할 수 있겠네. 그런데 우리가 이 챕터에서 칭하는 급수라는 거는 유한급수를 칭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이 챕터를 무한급수라고 불렀었는데 그냥 요즘은 무한을 생략하고 그냥 급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급수라는 녀석은 머릿속에 입력할 때 첫 번장부터 무한대번장까지 모든 항을 싸그리 다 더한 게 급수인 거네요. 네. 그거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항을 더했다.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표기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고요?
네. n이 무한대로 갈 때 S. 이 말은 n번장까지 합을 가지고 부분 합을 가지고 추정하겠다는 얘기죠. 네. 수학적으로는 허용되는 표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쓰면 이게 무한대 번장까지 합입니다. 수학적으로 이 표기를 허용하지 않고요. 내가 이렇게 쓰면 좀 더 이해할까봐 이렇게 써드린 겁니다. 지금. 서술형이 저렇게 쓰면 갑자기 뭐죠? 네. 그런데 우리는 수열의 합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나요? 네. 이게 SN 아니야? 이게 SN? 그렇죠.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 SN은 요거잖아. 네. 그럼 이것도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다? S.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값 대신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아, ak라고 쓸 수 있나요? 네. 오. 자, 급수는 첫 번장부터 무한대 번장까지 합인데 문제는 배웠는데 요것들이 매칭이 안 될 때가 가끔씩 있어. 바꿔서 풀어야 되거든? 아, 네. 얘를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때가 많거든. 네네. 여기 있는 거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건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k가 1부터 n까지. an, ak. 자, 이거의 이름은 급수라고요? 네. 이거의 이름은 합의 극한입니다. 아, 급수와 합의 극한은 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급수라는 녀석의 기본 개념은 설명해 드렸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여기까지 된 거 맞죠? 네. 이게 머릿속에 일단 첫 번째 입력돼야 돼. 충분히 이해됐을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한 번쯤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앞에는 좀 쉽습니다. 앞에 쉽고 중간이 어렵고 마지막이 다시 쉬워집니다. 자,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으로 표현함으로써 끝없이 더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많은 항들을 더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n번장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첫 번째 건 이거 얘기하는 것 같다, 문제가. 야, 첫 번장부터 무한대 번장까지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값을 더해줘. 이렇게 생긴 수열의 합을 구해. 근데 합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합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요건 an AK. 여기는 ak 그래서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값을 유리화해가지고 빼기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유리화했더니 분모의 값은 k 플러스 1 빼기 k여서 분모는 1인가? 네. 위에는 K 플러스 1 K. 지금 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요 시그마 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려고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대입했더니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아니 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네 마이너스 3 쭉 써가지고 마지막에가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앞에서부터 지워지는 거 다 지우겠습니다. 2 지워지고 3 지워지고 4 지워지고 4 지워지고 앞에서 두 번째 거 뒤에서 두 번째 거 남고 다 지워졌습니다. 네.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극한값이라는 것 자체가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의 극한값 구하라고요? 네. 근데 n값한테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 빼기 1이기 때문에 발산입니다. 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답은 무한대가 답이네요. 할만하죠?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초급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시험에 나와서 틀린 사람이 없어. 너무 쉬우니까. 두 번째 문제는 요게 n번장이죠. 그쵸. 문제에 요구한 거는 엄청 많이 더하세요. 시그마 n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 갑자기 막 땡긴다. 뭐가요? 갑자기 막 땡기는데? 막 하고 싶어. 막 주체를 못 하겠습니다. 통분하고 싶어 한다. 통분. 아, 네. 통분하겠습니다. 통분할 때 네. 시그마 n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통분했더니 n 플러스 1의 제곱분에 n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네. 그럼 n제곱 플러스 2n? 네. 작은 거 앞에 큰 거 뒤에 n 플러스 1 제곱이니까 따로따로 쓰겠습니다. 네. 이런 녀석이 꽤 많이 시험에 나오거든? 네. 통분 꼭 하셔야 돼요. 로고 속에 진수에 있는 녀석은 반드시 통분을 하셔야 되고요. 네. 우리의 시선은 이거하고 이걸 따로따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네. 자, 시그마로 바꿔볼까?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네, ak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분의 k 플러스 1 k 곱하기 쌤은 지금 부분합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로고의 더하기는 로고의 곱하기로 바뀌나요? 네. 그래서 진수의 값을 다 곱하기로 처리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로그 속에 1대2 반값이 2분의 2. 그 다음은 더하기인데 로그의 더하기인데 곱하기여서 로고는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은 4대2 뺐습니다. 아니야 3대2 뺐구나. 3대2 하면 4분의 5입니다. 이렇게 곱해서 마지막이 n대2 뺐습니다. n 플러스 1 n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이제 약분되는 거는 2분의 3, 3분의 2, 3분의 4, 4분의 3. 지워지고 n 플러스 1까지 지워지고. 남는 건 이렇게 남았습니다. 네. 로그라는 기호는 없다고 생각하고 극한값을 구할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로그 속의 진수가 2분의 a의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차항계수만 비교하면 돼요? 2분의 1. 남은 녀석의 값은 로그 2분의 1인가요? 네. 구태여 바꾼다면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지만 객관식 보기에서 답이 뭘로 써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이런 문제 레벨이 초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로 수렴만. 근데 이건 이 값으로 수렴하는 거죠. 아. 할만했죠? 그죠?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1번, 2번에서 풀었던 게 이거 하나씩 하는데 몇 분 걸릴까? 적어도 그래도 5분 적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하는데 한 1분? 1분. 이거 하는데 2분?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은? 하나당 1분.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이런 게 1번, 2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6개 있어. 다음 중에 수렴하는 걸로 짝진 걸 고르세요. 그럼 개빡치는 거야, 이제. 다 계산해야 되잖아, 다. 계산량이 많을까? 네. 그럼 이건 조정처럼 시간이 없어. 이거 약간 적분이랑 비슷한. 아니요. 그렇다면은 빨리 수렴하는 걸 찾는 방법이 또 존재하겠네. 그렇죠. 그걸 또 배울 거야, 이제. 아, 그것도 있어요. 네. 자, 아, 수요 조건.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 없죠? 네. 네. 순임아, 자꾸 대답을 해야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내가 이해 안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 적극적으로. 윈터 가서도 수업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나 알아요 몰라요를 항상 밝히셔야 돼요. 들으셨어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밝혀야지만
설명을 더 자세히 할지 건너뛰어도 되는지를 선생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2, 공차의 값은 4가 되는 등차수들이 있습니다. 그 등차수의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의값이 Sn입니다. 그럼 이 등차 수열을 일반항부터 구하겠습니다. 공차의 값은 n 앞에 쓸 거고 1대2 반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수열의 합의값을 S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생각인데 등차 확보하는 공식이 뭐지? 2분의 첫째 합 아니. 자, 그래서 공식 설명합니다. 그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고요. 네, 맞아요. 합 구하는 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 첫 장의 2배 n-1 곱하기 공차가 등차 합 구하는 공식이죠. 네네.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이니까 2배 했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네. 2 약분했습니다. 2 약분했더니 n 곱하기 2n 마이너스 4? 네, 마이너스 4. 대입을 하면서요. 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가 아니네. 3부터 2는 약분됩니다. n-1. k라고 바꿔서 쓰시래요. k-1. 까먹었네. 네, 항상 작은 걸 먼저 쓰고 큰 걸 뒤에다 쓰셔야 되죠?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문제 요구한 거 우리한테 부분분수를 만들라는 얘기구만. 부분분수 만드세요. 네. k-2곱하기 k가 돼야 되지 않나요? 네, 네 말이 맞습니다. 선생님 약분을 잘못했습니다. 네, 이 약분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네. 자, 부분수 만들겠습니다. 이게 누구죠? 네,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k에서 k- 뺐으니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은 시그마4 나올 수 있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이 남아요? 네. 여기다 숫자만 다 대입만 하세요.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하고 있습니다. 3부터 D. 3부터 대입하라고? 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1 제일 처음에 3 대입했습니다. 1 마이너스 3 1. 4 대입했습니다. 2 1 마이너스 4 1. 3 1 마이너스 5 1. 반복. 마지막에 n 대입했습니다. 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워지는 거 지우겠습니다. 3분의 1 지워지고 4분의 1 지워지고 쭉 지워집니다. 남은 건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남습니다. 네. 뒤에서도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남을 겁니다. 네. 세 번째 걸 알기 위해서는 n-1을 대입한 것도 쓰셔야 됩니다. n-1 대입했습니다. n 마이너스 3. 그래서 뒤에서 세 번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녀석들한테 n한테 무한대를 대입하면 돼요? 네.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 값이 무한대분의 1 빵? 네. 무한대분의 1 빵입니다. 그럼 남은 녀석의 값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네. 이런 문제도 변별력이 없어. 지금 풀었던 세 문제가 네. 급수 배우고 처음 풀었던 세 문제거든? 네. 이런 문제들은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잘하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 진동. 자, 쌤이 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1,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세 번째는 1, 네 번째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쓴다면 네. 이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네. A2n이라고 칭하는 거는 짝수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죠. 네. 짝수 번째 항이 누구예요? 1이요. 이거 다 보셨죠? 이렇게 쓴다면 이게 뭐죠? 1이죠. 이건 홀수 번째 항이니까 1인가요? 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그거 짝수 항만 더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제일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아, 아니다. 저거 2n까지 더. 네, 첫 번째부터 2n번째 항까지 더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두 개를 더하면은 0입니다. 네 개를 더하면 0입니다. 6개 더하면 0입니다. 짝수개 더하면 무조건 빵입니다. S2n-1이라고 쓴다면 이거의 의미는 홀수기에 더하라. 개 더하라. 첫 번째부터 2n-1번째까지 더하는 거지 홀수번째 항만 더하는 거 아닙니다. 네, 홀수 개 더하라. 그렇지. 2n-1번째 항까지를 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까지 더한 것도 1, 세 번째까지 더한 것도 1. 다섯 번째 1. 그래서 다 1입니다. 그런데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 네. 리미트 x의 값이 a 플러스로 갔을 때 fx라는 녀석의 값을 좌극하냐 우극하냐? a 플러스는 우극한인가요? 리미트 x의 값이 a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의 값은 좌극한인가요? 네. 함수의 극한은 두 개 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였죠? 네. 두 개 값이 같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였죠? 네. 급수라고 하는 녀석은 이게 급수라고요? 네. 첫 번째부터 무한대 번째까지 이게 급수인데 네. 급수는 뭐랑 똑같다고요? 급수, 합의 극한. 네, 급수는 합의 극한입니다. 급수는 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2n의 값이면 2n번째 항까지 합이죠? 네. 근데 2n번째 항까지 합에 극한을 달았으니까 이건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인 거네? 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2n-1, 2n-1번째 항까지 합에 리미트 달았으니까 이것도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이야. 네.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 둘은 같은 개념이야. 다만 얘는 한 개를 더 많이 더한 거고 얘는 한 개를 적게 더한 거야. 마지막 저 멀리 있는 거 한 개만 차이 나고 같은 값이야. 네. 그러면 이 두 개 값이 서로 같지 않다고 한다면 앞에 거하고 뒤에 게 다른 값이면 부호가 바뀌는. 이거 다른 값이니까 이거 진동이야. 네. 진동이면 이건 발산하는 거지. 네. 급수값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거 두 개가 같아야지 우리는 이 값을 존재한다고 얘기해. 이거 두 개가 다른 값이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상황이면 합의 극한 값은 존재해 존재 안 해? 존재하지 않죠. 네,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동 발산입니다. 반드시 얘네가 똑같아야지만 얘는 존재합니다. 두 번째 1 더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써있는 녀석은 의미하는 거는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의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 써있을 때가 있습니다. 1-1 더하기 1-1 더하기 1 구태여 괄호가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괄호 자체가 첫 번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0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괄호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괄호가 없으면 낱개의 숫자가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내가 이건 얘기하는 건데 괄호가 있다는 건 그 괄호 자체가 각각의 항이어서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이렇게 나갑니다. 네. 전달하고 싶은 건 이거였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구분하는 거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문제는 설명을 안 해주니까요. 쌤, 그러면요 합의 극한이 존재하려면요 급수가 발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수렴? 합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는 숫자로 가는 거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함수의 극한하고 똑같아. 함수의 극한이든 수열의 극한이든 숫자로 가서 수렴하는 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숫자로 가지 않는 발산하는 거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진동하든 발산하는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 설명했고 이제 쩌는 문제 하나 좀 앞에서 풀 걸 그랬나?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책에 자세히 풀이가 나와 있는데 다음에 급수의 값이 수렴할지 발산할지 결정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문자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쉽게 설명할게요. 나는 이 급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알고 싶은데 급수는 합의 극한이라네. 네. 그래서 얘가 합의 극한이 수렴할지 발산할지 조사하는 중입니다. 그럼 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알기 위해서는 형태를 보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써있는 걸 보니까 훨씬.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 다섯 번장 이런 거죠. 네. 낱개로 하나씩. 근데 이 값이 수렴 발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저런 형태는 짝수번장까지 합의 극한값이랑 홀수번장까지 합의 극한값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해하신 거 맞나요? 네. 그 중에 홀수번장까지 합의 극한값은 구하기 쉬운 것 같아요. 첫 번장까지 합 마이너스 1, 세 번장까지 합 마이너스 1, 다섯 번장까지 합 마이너스 1, 일곱 번장까지 합 마이너스. 그러겠네. 그럼 맨날 마이너스 1이니까 쫙 멀리까지 홀수번장 합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겠네? 네. 짝수번장까지 더하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져. 마이너스. 두 번장까지 합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이고 네 번장까지 합은 마이너스 1 플러스 5분의 1이고 여섯 번장까지 합은 마이너스 1 플러스 7분의 1인가? 네. 2n번장까지 하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n 플러스 1. 2면은 3, 4면은 5, 네. 6이면 7이니까 네. 그럼 여기다 무한대를 달아주면 뒤에 게 어차피 빵이니까요? 이런 거 맞나요? 무한대 분의 상수는 빵이니까요? 네. 그럼 이 값도 마이너스 1이라고요? 예. 그럼 두 개 값은 서로 같다. 같기 때문에 합의 극한이. 얘는 수렴이다. 그리고 그 값은 답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네. 아. 다르면 발산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예. 여기까지 다 할만했죠? 예. 할만한 거 끝났어 이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 쌤은 보통 머리가 좋은 애들이 4번 정도 설명해야지 자기 있게 돼. 머리가 좀 안 좋은 애들은 8번 정도 설명해야지 자기 있게 돼. 자, 우리는 일단 6번 정도 예상합니다. 이거는 한 번에 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한 번 설명하면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머리에 저장이 안 돼. 어렵기 때문에 그래. 그럼 복습을 하고 자꾸 연습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성실한 애들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성실하지 않은 애들은 복습이나 자기 공부를 적게 할 테니까. 너 이 새끼야 너. 자, 지금 명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들은 난 기똥차게 설명하거든. 그리고 아주 필요한 내용과 필요 없는 거 분리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설명해. 군더더기가 없어. 딱 필요한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명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이 알파다. 급수값이 알파라는 말은 수렴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특정한 숫자 알파로 같다는 말은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입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합의 극한이죠. 수열의 극한값이 네. 빵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네모가 왜 이렇게 안 이쁘게 쳐져? 나 잘하고 싶은데. 자, 이 명제는 참인 명제입니다. 참인 명제라는 말은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구만.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야매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급수는 첫 번장 더하기, 두 번장 더하기, 세 번장 더하기
n번장 더하기 1억번장 더하기 100억번장 더하기 끝이 아니죠. 계속 더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다 더한 값이 특정한 숫자가 된다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어.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고 더했더니 알파가 나왔어. 아, 근데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어. 졸라 많이 더했어.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했어. 알파가 나왔어. 더 더해도 알파야. 계속 더해도 알파야. 뭔 말이야? 일정 부분 이상부터 0이다. 어떤 값 뒤로부터는 다 0만 있다는 얘기구만. 다 0만 있어야 되잖아. 다 0만 있어야지 더 더하든 말든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졸라 많이 더한 녀석의 값이 수렴한다는 말은 계속 더해봤자 의미 없이 빵이 출현해야 돼. 저 뒤에는 빵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이죠, 이게. 저 멀리 있는 숫자는 빵이야. 이런 거 맞나요? 엄청 많이 더한 녀석의 값이 수렴하려면은 계속 더한 값이 의미가 없게끔 빵만 뒤에 존재해야 돼요. 그 말이야, 지금. 이해되죠? 네. 우리말로 번역해드렸어요. 막 지렁이 러시아어 같은 막 뭐시 아랍어 같이 생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급수는 합의 극한입니다. 급수는 합의 극한인데 그 합의 극한이 수렴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n번째 거가 s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수렴하면 그 근처에 있는 값들은 다 같은 값이어야 돼. 이것도 알파여야 돼. n번째 거의 극한값이 알파면 n번째 거 주변에 있는 것도 다 알파라고 수렴해야지만 우리 수렴한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수렴했을 때는 둘 다 극한값이 수렴하면은 빼기 했을 때 리미트의 빼기를 리미트 한 번만 쓰고 빼기 할 수 있거든. 아, 그 0이다. 그러네, 그 값이 0인 거네. 근데 우린 이 값을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sn 빼기 sn-1이 n번장 an이에요? 네. 증명했습니다. 오, 되신 거 맞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명제 파트에서 대우를 배우셨습니다. 네. 대우는 두 개의 순서를 바꿔 쓰고 반대로. 부정도한 거? 네. 그럼 순서를 바꿔서 부정도 하려고 하거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값이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그러면은 저기 시그마 n이 1부터 급수값은 무한대 a는 알파가 아니고 수렴하지 않으면 뭐야? 알파. 이건 참인 거네? 그쵸.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헐?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님 이런 말 했잖아. 시험 문제가 아까 앞에서 풀었던 급수 문제가 다 이딴 식으로 나온다고? 아, 다음 중에 참인 거, 수렴하는 거 찾으세요. 이렇게 시험이 나와. 그럼 0인 것만. 그런데 요 녀석의 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3n 이거의 급수값 구해. 이게 수렴의 발산에 발산. 아니, 수렴. 잘못 말했어요. 수렴. 요게 an이야, an. an을 데리고 와서 극한값을 조사해봤어. 구하고 싶은 건 급수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무한대 번째까지 급수값은 극한값을 통해서 극한값이 3이야? 네. 3은 빵이야, 아니야? 어? 3이 빵이 아니니까. 그렇네요. 빵이 아니면 극한값이 빵이 아니면 무조건 이 새끼는 발산이야. 네. 그래서 이거 급수값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네. 극한값을 조사해서 수렴할지 발산할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그런 식으로 아까처럼 막 계산해야 되는 것도 있고 계산 안 하고 답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럼 이 대우를 모르면 졸라 계산하려고 빡치고 아우씨 어떻게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대우는 외워야 되겠네. 명제도 외워야 될 거고 대우도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 풀 때 적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수능 시험에는 명제 자체를 알면 답이 나오는 문제 3점짜리 문제를 한 문제 출제합니다. 미적분 문제 중에 급수값이 수렴하면은 극한값이 빵인 걸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게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n 플러스 1분의 3n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이 값이 5입니다. 수렴했죠? 네.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값은 누군가요? 이게 수능 3점 문제야. 급수가 수렴해요. 급수가 수렴해요. 수렴하면은 극한값이 뭐라고요? 그럼 답이 0인가요? 아니요.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 이 괄호 속의 거의 극한값이 그쵸. 0이라고요? An이 3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3이라서 답은 3이라고요? 네. 근데 보통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객관식 보기 이것도 있어. 파이? 아, 아이씨 급수가 수렴하면 선생님이 0이라고 했는데? 병신들 다 뒤져 이렇게. 선생님 이거 0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0이면 3이니까 3 이항하면 8이네. 병신들 다 뒤지라고 출제합니다. 이게 틀린 거지? 답은 이걸 고르셔야 되죠? 얘들 장난하는 겁니다. 외운 애들과 외우지 않은 애들의 맞고 틀리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시간이 좀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전에 막 설명하자마자 얘기했는데 아까 네가 이해 못했던 포인트는 네. 수렴하는데? 바로 네, 맞아요. 하나 안 했어요. 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빵이 아니었을 때 발산. 그럼 문제를 바꿔볼까? 리을쯤에 이런 게 있어. 시그마 n 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3n제곱이라고 쓸까? 3n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럼 극한값을 데리고 왔어요. 극한값이 누구예요? 3n이죠. 뭔 개소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3n이 나와서 거기에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 네. 잘못 말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건 수렴하고 이건 발산하니까 수렴할 때 뭐라고 했었나? 발산할 때 뭐라고 했었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0이요. 0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요? 네. 0이 아니어서 무조건 발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풀 건데 라고 설명해 줬는데 기억이 안 나네. 선생님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를 따지라고 했나? 0인지 아닌지를 따지라고 했나? 이 짓거리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쌤이 해보니까 보통 적으면 4번, 많으면 8번까지 계속 설명해줘야지 대가리 그때서야 저장하더라고.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자, 우리 명제의 역도 구할 수 있을걸요? 여기 고등학교 1학년 때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참이라고 배웠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명제의 역이 뭔데요?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는 알파. 이게 명제의 역인데 참을 수도 있고. 명제의 역은 그치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면 이 명제는 참인 명제인가요? 아니요. 네,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근데 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렇지?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을 더해보려고요, 선생님.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더하면 다 더한 녀석의 값은 수렴할까 발산할까? 아니 점점 줄지 않아? 영의 수렴은 아니 다 더한 녀석의 값은 수렴할까 발산할까? 졸라 커질까 아니면은 특정한 숫자 될까? 특정한 숫자가 될 것 같은데 0은 아니. 애매하지. 네. 그래서 보여주려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분. 어휴. 64. 이거지. 네. 그런데 이걸 바꿔 써보려고.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는 다 8분의 1로 쓰려고. 네네.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는 다 16분의 1이라고 쓰려고. 17분의 1부터 32분의 1까지는 다 32분의 1이라고 쓰려고 하거든. 33부터는 다 64분의 1이라고 쓸 생각이야. 윗줄에 있는 게 큰 거야? 아랫줄에 있는 게 큰 거야? 윗줄. 4분의 1이 큰 거야? 3분의 1이 큰 거야? 3분의 1. 그죠. 윗줄이 큰 거죠? 네. 에? 0.333이 큰 거야? 0.25가 큰 거야? 저게 부등호였어요. 네. 아래쪽이 더 크다는 줄 알죠. 네. 자, 그러면 부등호. 네. 이게 누구야? 1. 8분의 1이 몇 개야? 4개? 5, 6, 7, 8 몇 개야? 4개. 4개요? 16분의 1은 몇 개야? 8개? 9부터 16까지 8개입니다. 밑줄이 1이네? 그쵸? 32분의 1은 16개 있어. 네. 64분의 1은 32개 있어. 네. 이거 1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 거야. 1, 1, 1, 1, 1, 1 죽는 날까지 영원히 1을 더하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발사. 1을 무지막지하게 더했으니까 무한대가 되겠네요? 네. 그 무한대보다도 크다면서요. 네. 그쵸. 그래서 무한대? 발사? 발산인가요? 네. 자, 시험 나올 때마다 이 값이 발산한다는 사실은 언제 매달 이렇게 푸냐? 그쵸. 외우는 게. 외워야 되겠네. 자, 외울 값을 설명합니다. 시그마 n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은 나올 때마다 이제 계산하기 싫습니다. 발산이라고 외울 겁니다. 그냥 뭐 조금씩이라도 가면 늘어난다라고. 근데 반전이 있어. 예? 반전이 있다고, 반전. 반전이 있어요? 네. 어떤 반전이 있냐면, 사실 수렴일까? 아닌데? 시그마 n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제곱수가 분모에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런 숫자를 더하는 거거든? 1분의 1,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이런 거 더하는 거지. 네. 그럼 느낌은 야, 방금 전에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더한 녀석의 값이 졸라 큰 숫자라고 했었으니까 유사한 거 아니야? 1,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더해도 졸라 커지겠네. 그쵸.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 숫자는 1과 2 사이는 1점 몇 밖에 안 돼. 1점 몇 밖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요? 응. 와,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녀석은 특정한 숫자가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 되게 복잡한 숫자야. 발산은 아니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수렴한다고 외울 거야. 와, 이죠? 외우지 않으면 시험에는 자주 나오거든. 저게 수렴한다고 외우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어. 이건 풀 수가 없는 거거든. 이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근데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는 지금은 안 할 거야.
너무 어렵네요. 아니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내가 지금 수학적 귀납법 문제를 하나 띄워야 되거든. 아,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언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근데 외워야 됩니다. 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요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니.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울 겁니다. 저거 좀 설명 좀 잠깐 하겠습니다. 시그마 n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은 급수입니다. 급수는 합의 극한입니다. 헐. 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공식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시그마 공식 11번 공식입니다. K 마이너스 K 플러스. 네, K분의 1 마이너스 K 비슷했습니다. 플러스 1분의 1. 밑줄 친 녀석은 시그마 공식인데요.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분자에 한번 쓰고 분모에 n 플러스를 쓰는 게 시그마 공식입니다. 맞다. 네. 그런데 극한값을 구하면 극한값이 1차함계수 비교했더니 1인가요? 네. 나올 때마다 이렇게 풀기 귀찮습니다. 풀기 싫어요. 와, 풀기 싫어서 이거 한 가지는 외울 겁니다. 그럼 얘도 1로 쓰려면 외우세요. 자, 그 중에 세 번째 거 있죠. 세 번째 거. 네. 세 번째 거는 문제 풀 때 외우고 있으면 아주 빨리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 만약에 분자의 값 2면 답이 뭐겠어? 2. 양변에 2배 한 거니까 답은 2가 될 거 아니야. 네. 분자가 3이면 답이 3일 거 아니야. 네. 그런 문제를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풉니다. 아, 외우면 참 편합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 거짓인지를 얘기하고 싶거든? 여기 거짓이라고 얘기하려면 명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려면 발레가 존재하잖아. 네. 발레가 뭐지? 난 이미 옆에 빨간색에다 써놨는데. 저 n분의 1 무한대 아니에요? n분의 1은 극한값을 구한 빵이지. 네. 하지만 n분의 1의 급수값은 무한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다고? 네. n분의 1이 여기선 발레겠네요. 네. 갑자기 졸라 궁금하네? 아이씨, 여기 거짓이라고? 네. 여기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서 발레를 제시할 수 있어가지고 이 명제는 항상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네. 그럼 갑자기 겁나 궁금해졌어. 뭐가 궁금해졌냐면 아이씨, 극한값이 빵이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네. 극한값이 빵이면 급수의 값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극한값이 빵이면 급수의 값은 발산하나? 이게 궁금하네? 근데 그건 또 이제 저기 n제곱 분의 1로 그러네. 또 발레가 저 빨간색이 또 있네. 뭐 이래? an이라는 녀석의 값이 n제곱 분의 1이면 n제곱 분의 1을 대입하면은 0이죠. 네, 극한값 0인데 네. n제곱 분의 1의 급수값은 수렴하죠. 수렴한다고? 네. 틀렸네. 그렇죠. 그럼 결론은 극한값이 빵이 아니면 100% 발산인데 극한값이 빵이면 발산일 수도 있고 수렴. 그렇지,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럼 극한값이 빵이면 무조건 계산해야 되는 거네. 이게 핵심이야. 지금 칠판에 쓴 게 여기 칠판에 보이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렇게 그지 같죠? 그냥 문제 풀다가 그냥 천천히 터득하면 안 돼요? 문제를 쉽게 풀고 싶거든.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자, 너희들의 놀라운 능력은 안 보이면 방금 막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나? 자,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챕터 자체가 네.
급수를 푸는 챕터거든. 네. 근데 이걸 계산하세요. 이 값이 누군지 구해서 뭐 수렴하면 수렴하는 값을 구하세요. 발사하면 발사한다고 쓰세요.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이 챕터거든.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풀이 원칙이 있어. 그 풀이 원칙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고. 첫 번째, AM만 데리고 와서 리미트를 달아줘. 네. 그리고 나서 그 값이 0이 아닌데? 0이 아니면 네. 급수의 값은 무조건 알겠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게 제일 쉬워, 이게. 극한값 빵이 아니면 발산. 우리 대가리가 미쳐가지고 수렴한지 수렴하지 않는지로 판단해버리면 그건 병신. 극한값이 빵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빵이 아니면 무조건 100% 발산. 얼마나 쉬워.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신경 써서 기억하려 노력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아이씨 그럼 어떻게 하냐? 극한값이 빵이면? 아니, 맨날 극한값이 빵이 아닌 것만 물어보지 않을 거 아니야. 계산. 그치. 그때는 급수의 값을 수렴할지 발산할지 몰라. 왜? 여기랑 여기에 변형해서 설명해 줬잖아. 네.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수렴할지 발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해. 근데 이거의 이름은 뭐라고? 급수. 계산은 합의극한으로 풀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 n까지 잘못. 이해된 거 맞죠? 네.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녀석의 값이 빼기 형태로 써 있어야 돼. 예. 아까 앞에 문제 세 문제 풀었잖아. 네네.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빼기 해야 된다고, 빼기. 네. 그래야지 소구하거든. 네네. 이게 빼기가 되도록 부분분수를 만들든 유리화를 하든 이제 니네 몫인 거야. 빼기 형태로 써야 돼, 이거를. 네. 이게 풀이 원칙입니다. 이제 원칙만 지키면은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프리런치 이게 끝이에요? 네. 네. 제발 기억했으면 참 좋겠는데 나는 잘 설명했고 이제 기억하는 건 당신들의 몫입니다. 한번 찍어도 될까요? 안 돼요. 찍어도 돼요? 필기할 시간을 드릴까요? 네. 기억이 안 남아. 기억이 안 남고 이게 핵심인데 핵심을 이해하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거든? 사진을 찍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카톡방 하나 파야 되겠다 빨리. 이게 있지 않아요? 근데 수림이도 없고 쟤도 성민이 성민이도 없으니까. 초대하면 되죠. 수림이는 기조가 초대. 그래서 수림이 오늘 뭐 했는데? 노래방 갔어? 만화방? 완전 의외인데? 만화방에서 밥도 줘? 요즘 만화방 너무 맛있어. 만화방. 밥 엄청 맛있어. 만화방에서 파는 밥이 맛있다고? 너도 네. 공부 안 하고 갔다는 얘기네? 아니 그게 그렇게 가면은 네. 누구랑 가냐? 요즘 아니 왔겠지. 모르겠어. 발사한 이 거야. 멍청아. 이쯤 되면 알아들어라. 옛날 알 수도 있잖아. 진짜. 자, 사진 찍었어요? 네. 그 다음 것도 사진 찍었어요? 그건 안 줬어. 수림이 초대하고 올려. 선생님 초대할게. 자, 그러면 연습해봐야지. 자, 첫 번째 문제. 다음이 발산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극한값만 따로 구할 거야. 리미트 따라서 무한대니까 0이 아니야.
뭐한테 0이 아니고 발산. 두 번째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1 마이너스 아파.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네, n 마이너스 1 해서 네. 그 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발산합니다. 발산한다는 말은 생략했습니다. 네. 다음이 발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는 일반항에 대해서 리미트만 다루면 되죠? 네. n번장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n번장이 누구라고요? 3n 마이너스 1. 그럼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3분의 1이죠. 0이 아니죠. 0이 아니기 때문에 발산이죠.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자, 다음 녀석의 값은 일반항이 누구라고요? 루트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1. 네. 네. 유리화할까? 네. 그러니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극한값 구했습니다. 극한값 하면은 무한대. 벌써 0이 아닙니다. 벌써 발산이고. 수능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점수를 주려고 출제하는데 가슴 아프게 해마다 애들이 항상 틀려서 옵니다. 뭐 가슴이 메어집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지. 그 나도 너무 신기해. 니네도 신기할 거야 나중에. 아니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30번 40번 보는데 수능날 가서 틀려가지고 그럴 수는 없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 애들 상을 줘야 돼. 자, 정확히 인지하고 똑같은 게 나오면 잘 해낼 겁니다. 지금 써있는 녀석의 값은 n번장 더하기 분모의 값은 홀수인가? 네, 홀수고 위의 값은 2n. 자연수인가? 아니, 자연수.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요게 수렴한다고요? 네. 따라서 리미트를 다룬 값은 an. 플러스 뭐가 된다고요? 8. 명제에 따르면 급수가 수렴하면은 극한값은 극한값 0. 근데 이 새끼가 2분의 1이라면서요. 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만 대입하세요. 2 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아, 네. 그래서 계산해서 마이너스 6. 그쵸. 엄청 쉽죠? 틀릴 수 없어요. 명제만 기억하면 틀릴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급수의 성질. 급수는 시그마의 성질하고 똑같아. 시그마도 더하기는 시그마 2번 쓰고 따로 쓸 수 있습니다. 네. 빼기도 시그마 2번 쓰고 또 뺄 수 있습니다. 실수배 값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시그마의 성질과 동일합니다. 근데 또 곱이랑 나누기는. 그치.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안 됩니다.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그냥 좀 연립 아니. 맞아. 말하기 귀찮아서 그냥 대충 하려고요. AN의 급수값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3. BN의 급수값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2. AN의 급수값은 알파, BN의 급수값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거 무엇이라고요? 7. 네.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같습니다. 오늘 진도 목표는 등비급수 전까지가 진도 목표입니다. 다 했습니다. 다 나온 거예요? 와우. 자, 앞에 유제 문제 풀기 시작하세요.